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인투이티브 머신즈, 종목 코드로는 LUNR이죠. 이 기업에 관한 건데요. 네. 2025년 7월 23일에 주가가 하루 만에 무려 12.8%나 급등했어요. 이건 뭐 S&P 500이나 나스닥 상승률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였죠. 네. 상당한 상승폭이었죠.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올랐을까? 저희가 받은 자료들을 보면서 그 배경을 좀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시장 변동성 뭐 그런 걸 넘어선 이유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한번 자세히 볼까요? 네. 이번 급등의 그 직접적인 계기라고 할 만한 것은 미국의 투자은행 크레이그 할럼에서 나왔습니다. 아, 크레이그 할럼이요? 네. 여기서 인투이티브 머신즈 분석을 처음 시작하면서 매수 의견을 딱 냈어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 17달러를 제시했거든요. 17달러면 지금 주가보다 훨씬 높은 거 아닌가요? 그쵸.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그러니까 이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와, 이거 상승 여력이 트구나 하고 기대감을 갖게 만든 거죠. 근데 단순히 애널리스트 리포트 하나 나왔다고 이렇게까지 주가가 뛰는 경우는 흔치 않잖아요. 자료를 보니까 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은데요? 미국하고 중국, 이 G2 간의 우주 개발 경쟁이 또 배경으로 지목되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중국이 2030년까지 사람을 달에 보내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잖아요. 네, 유인달 착륙 계획이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대응에 나서면서 우주 탐사나 관련 기술 투자를 확 늘릴 거다 이런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아하, 그러니까 경쟁이 붙으면서 판 자체가 커진다 이런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탐사선 하나 보내고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달 착륙선 기술이라든지 관련 인프라, 통신 시스템 뭐 이런 아주 넓은 분야에서 기술 수요가 확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런데 인투이티브 머신즈는 이미 나사의 달 착륙선 프로젝트, 그 CLPS라고 하죠. 이걸 수행한 경험이 있잖아요. 네, 성공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쟁이 심화되는 국면에서 이 회사가 기술력도 있고 경험도 있으니 수혜를 보겠기나 하고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거죠. 듣고 보니 그러네요. 과거 실적이 있으니까요. 아, 그리고 자료 보다 보니까 진짜 흥미로운 내용이 하나 있었어요. 그 기술 협력권 말인데요. 아, 네. 스페이스포지와의 협력 말씀이시죠? 네, 영국의 스페이스포지라는 스타트업이랑 같이 우주에서 반도체를 만든다는 계획이에요. 이게 정말 가능한 건가요? 우주의 미세중력 환경을 이용해서 지구에서는 만들기 힘든 고순도 반도체를 생산하고 그걸 또 인투이티브 머신즈의 제피르라는 재진입 플랫폼으로 다시 지구로 가져온다니. 와, 네, 이게 어쩌면 가장 파급력이 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장기적으로요. 이게 성공하면 진짜 우주가 단순 탐사 대상이 아니라 말 그대로 생산기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단순히 반도체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지구 중력하에서는 만들기 어려운 고순도 의료물질이라든지 아니면 뭐 특수 합금, 희귀 결정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고부가가치 소재 생산에 우주 환경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거죠. 와, 상상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래서 관련 시장이 장기적으로 보면 수십조 원 규모까지 커질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게 그냥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텍사스 우주산업위원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개발 자금까지 확보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아, 자금까지 확보했다고요? 그럼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죠.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 사업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미래 가능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기대감이 좀 현실적으로 와닿으려면 결국 과거의 성과, 그리고 실적이 중요할 텐데요. 아까 말씀하신 나사 프로젝트 성공 경험이 여기서 또 중요하게 작용하겠네요. 물론입니다. 당연하죠. 우주항공산업이라는 게 워낙 변동성도 크고 사실 위험 부담도 높잖아요. 그렇죠. 실패 가능성도 늘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실제 임무를 성공시킨 경험, 특히 나사 같은 권위 있는 기관을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건 투자자들한테는 정말 중요한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이 회사의 기술력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증거니까요. 확실히 그런 실적이 뒷받침되니까 미래 기술에 대한 기대감도 더 설득력을 얻는 거군요. 그러면 이런 거시적인 환경 변화나 기술적인 기대감 말고 혹시 주가 자체의 움직임, 뭐 기술적인 요인에 대한 분석도 자료에 있었나요? 아, 네. 그 숏커버링 가능성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숏 커버링요? 그건 뭔가요? 쉽게 말하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예상하고 주식을 빌려서 판 투자자들,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 있잖아요. 네, 공매도요. 근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막 오르니까 손실을 줄이거나 아니면 뭐 이익을 확정하려고 서둘러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걸 망해요. 근데 자료에 따르면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유통되는 주식 수가 그렇게 많지 않고 또 공매도 물량이 좀 쌓여 있던 상태였다고 해요.
물량이 적은 상태에서. 네,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크레이그 할럼 리포트 같은 긍정적인 소식이 딱 나오니까 공매도 했던 사람들이 이거 안 되겠다 싶어서 막 주식을 사들이는 거죠. 그럼 매수세가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폭을 더 키웠을 수 있다. 뭐 이런 분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주가 상승에 기름을 부은 격이 들 수도 있었겠군요. 네, 그런 기술적인 수급 요인도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들어보니까 정말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네요.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일단 크레이그 할럼의 긍정적인 평가가 어떻게 보면 방아쇠 역할을 한 거고, 그렇죠. 시작점이었죠. 근데 그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우주 경쟁 심화라는 큰 흐름이 있고, 또 우주 제조라는 아주 혁신적인 미래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깔려 있고요. 거기다 과거 나사 프로젝트 성공 경험에서 오는 신뢰도,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숏 커버링 같은 단기적인 수급 요인까지, 이게 다 맞물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렇게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게 맞습니다.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거죠. 결국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요. 앞으로의 전망이군요. 네, 인투이티브 머신즈가 지금 시장의 높은 기대감을 계속 충족시켜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우주 반도체 회수 실험이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달 탐사 계약 같은 구체적인 성과를 계속 보여줘야겠죠. 그렇죠. 결과로 증명해야 하는 거죠. 네, 그런 가시적인 성과들이 나와야 현재의 기대감이 실제 성장으로 이어지고 또 주가도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게 앞으로의 주가 흐름을 결정질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은 미래 성과가 관건이겠네요. 네. 오늘 인투이티브 머신지 사례를 통해서 우주에서 반도체를 생산하는 참 흥미로운 가능성을 엿봤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만약에 우주에서의 생산 그리고 지구로의 회수가 안정적이고 또 경제적으로 가능해진다면 네. 그럼 반도체 말고 또 어떤 산업의 제조 공정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로 향하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는 거죠. 어떤 산업의 미래가 저 광활한 우주에서 새롭게 펼쳐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다음 탐구 주제로 삼아 보시는 것도 꽤 재미있는 과정이 될 것 같습니다.